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품 브랜드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6번째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패션 브랜드 로고 중 가장 예쁜 로고로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명품 브랜드 구찌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찌의 창시자인 구찌오 구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881년도에 태어났으며 구찌의 집안은 형제간의 싸움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밥 먹다가 싸우고 자기 물건에 손대기만 해도 싸우고 결국 진절머리가 난 구찌는 집을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1898년 이탈리아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바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호텔에서 상류층에 짐을 옮겨주는 벨보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구찌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류층들의 가방, 신발 등 가죽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관찰하다 보니 상류층의 취향과 고급스러운 안목을 익히게 되었고, 계속 머릿속에서 가죽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찌는 가죽 공부를 하기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돌아가 가죽 수공예 업체인 프란지아에 들어가 가죽 공부를 했으며 돈을 모아 1906년 당시 주요 교통수단인 말과 마차였기에 에르메스와 마찬가지로 작은 마구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역시 구찌도 깔끔한 솜씨와 훌륭한 디자인 덕에 귀족들과 기수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말과 마차 대신 자전거가 유행이 되었으며, 역시나 모든 브랜드들처럼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 마구 용품을 접고 자전거를 탈 때 들 수 있는 작은 가방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1년 자신의 고향인 피렌체에 구찌라는 이름을 걸어 작은 가방 가게를 오픈했으며 지금의 구찌의 본점이 탄생합니다. 상류층이 어떤 유행을 좋아하는지 안목이 넓었으며 역시 다른 브랜드들처럼 상류층 위주로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사업은 점점 번창해 1938년 로마로 확장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서만 유명하던 국내 브랜드였다고 하는데요. 구찌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라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다른 브랜드들처럼 역시나 많은 명품들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전쟁을 겪으면서 물자 부족으로 가죽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찌는 가죽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대나무를 본 구찌는 가방 손잡이를 대나무로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해서 1947년 구찌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뱀부백이 탄생했습니다. 뱀부백은 출시되자마자 당시 유행인 그레이스 켈리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대스타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자연스럽게 구찌도 대유행을 타게 됩니다. 뱀부 스타일은 이렇게 가방, 벨트, 시계까지도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죽이 구하기가 어려워져 구찌는 계속 발전했으며 디아만테 캔버스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는 나중에 구찌의 시그니처로 자리잡게 되는 시초였습니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처럼 역시 구찌도 마구 용품의 디자인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 한장 발판에 영감을 받아 홀스빗 장식을 만들었는데요. 홀스빗 장식을 가방에도 달았으며 1953년 남성 구두에도 홀스빗 장식을 달아 아직까지도 구찌의 클래식 구두에 잘 어울려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장의 끈을 변형해보고 싶었던 구찌는 GIG라는 끈을 만들었으며 오늘날 모두가 다 아는 구찌의 대표 컬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찌는 점점 매장을 넓혀갔으며 1953년 구찌오 구찌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사업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하게 되었으며 둘째 아들인 구찌 아이도가 미국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점점 사업을 넓히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일본에도 매장을 오픈하며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디자인도 역시 계속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 나온 로고가 지금까지도 구찌의 대표 로고인 구찌오 구찌의 이니셜을 딴 GG 로고가 탄생했으며 가방 장식이며 캔버스에 프린팅까지 넣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로고입니다. 그 후 구찌가 새롭게 선보인 숄더백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인 제키 영부인이 즐겨들어 제키백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나코의 왕비가 구찌의 매장을 방문을 해 구찌 가방을 샀다고 합니다. 구찌의 막내 아들인 로돌포가 모나코의 왕비를 위해 선물해 주겠다고 하자 왕비는 그 당시 유행하던 스카프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스카프가 없던 구찌는 당장 스카프 디자인을 의뢰했으며 그렇게 해서 구찌의 플로라 패턴이 탄생하게 됩니다. 플로라 패턴은 스카프, 옷, 가방 전부 넣었으며 또 한 번 대히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찌의 집안의 가장 큰 문제가 역시나 가죽 싸움이었는데요. 모든 집안 싸움은 돈 때문에 일어나죠. 구찌의 둘째 아들인 아이도는 막내 아들인 로돌포에게 경영권을 주기 싫어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도는 로돌포를 밀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액세서리 라인인 향수를 맡기면서 액세서리 매출이 높아졌으며 점점 경영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버버리가 했던 실수처럼 동네 화장품 가게 그리고 시장에서까지 아무 곳에서나 막 팔게 했던 겁니다.
또한 알도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버지 몰래 구찌의 세컨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구찌의 세컨 브랜드를 저렴하게 만들면서 구찌의 이미지는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알도는 둘째 아들에게 경영권에는 손도 못 대게 했으며, 화가 난 둘째 아들은 복수심에 아버지를 탈세범으로 신고를 했고, 알도는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가장 무서운 게 돈 싸움이죠. 그러던 중 구찌의 막내 아들인 파올로가 세상을 떠나면서 파올로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찌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을 찍으면서 경영난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찌의 지분을 아랍계 투자회사에게 50%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구찌는 나머지 지분 50%마저 투자사에게 넘기게 되면서 가족 사업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도메니코 드 솔레가 CEO가 되면서 1994년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로 톰 포드가 자리해 20억 달러까지 매출을 올리며 1998년 올해의 유럽 기업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1999년 구찌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PPR 그룹과 제휴를 맺어 독립 브랜드가 아닌 대기업 소속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PPR 그룹은 전에 소개해드렸던 베르나르 아르노의 LVMH 그룹과 왕자의 자리를 다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PPR 그룹에는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입생로랑, 발렌시아가, 브루쉐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 PPR 그룹과 LVMH는 구찌를 집어삼키기 위해 엄청 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 LVMH 그룹이 집어삼키지 못하게 구찌의 CEO인 도메니코드와 톰 포드는 온몸으로 막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LVMH 그룹은 구찌를 포기했으며 결국 PPR 그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계속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며 PPR 그룹은 결국 못 참고 2004년 계약이 만료되어 둘 다 퇴출되었다고 하네요. 톰 포드가 나가면서 구찌의 주식은 폭락했으며 PPR 그룹은 구찌의 액세서리 디자이너였던 프리다 지아니니가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로 초고속 승진했으며, 프리다 지아니니의 감성으로 구찌를 재탄생시키며 매출을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구찌의 디렉터는 알렉산드로 미켈레입니다. 이렇게 구찌는 계속해서 명품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너무나도 로고가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가끔 구찌 액세서리나 로고가 들어간 것만 찾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뱀, 호랑이, 벌 그래피티하게 넣고 구찌 로고가 들어가니까 정말 확 사는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거나 다음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